네,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경제학부의 전성인입니다. 제가 약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서 그런지 코가 좀 막혀 있어서 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음성이 더 좋지 않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허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주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하실 때는 살짝 넘어가셨는데요. 배포 자료 51쪽 보시면 그 51쪽 상단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이제 매 페이지마다 슬라이드가 두 개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하시면서 한국의 정책금리는 미국 정책금리가 내려갈 때는 아마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천천히 내려갔고 미국 정책금리가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혹은 적극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높은 정책금리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51쪽 밑에 그림이 쫙 나와 있죠. 22년까지의 그림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통화정책을 묘사하는 발언이냐 하는 겁니다. 올해 한은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3.6%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1월 달에 딱 한 번 금리를 올리고 한 번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미국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2%포인트 격차까지 왔죠. 빨리 올렸나요? 아닙니다. 전혀 안 올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부분 말씀은 굉장히 미슬리딩하다.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허 교수님이 분석하신 그 기간은 22년 또는 21년 이전의 기간이에요. 그건 전 정부 얘기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취임한 게 22년 4월이에요. 그 뒤로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특히 그래도 22년에는 몇 번 베이비 스텝도 하고 자이언트 스텝도 했죠. 저는 올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과 올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는 많이 달라졌다. 물론 작년엔 물가상승률이 5%였고 올해는 3.6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은 어쩔 수 없이 올렸다 하더라도 올해 3.6, 이거 개기면서 그냥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결과가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으나 환율이 절하하고 최저점, 최고점 비교하면 올해 2월 달에 1250원대 구체적인 수치는 조금씩 날짜마다 다르지만 올해 10월 말 11월 초에 1350까지 환율이 절하하고 최근에 물론 환율 다시 절상하지 않냐. 외환보유액 중에 외환 파트를 보면 2024년 중반 이후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몇백억 불씩 돼요. 물론 경상수지가 적자인 점도 작용을 했겠죠. 그러나 원화가 절하되고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못 올리는 상황은 굉장히 불안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이창용 총재가 올해 10월 27일 날 국회 기재위의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내 통화정책은 생각한 것보다 더 미국에 독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렸는데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없고 미국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었다는 뜻이었을까요? 이거는 시장에 굉장히 왜곡된 시그널을 주는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 교수님 분석이 굉장히 잘 하신 분석이지만 애석하게도 현재 이창용 하는 총재 레짐에 대해서는 거의 평가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이 서로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한다. 고금리, 현재 금리 수준을 지속하는 것도 긴축이다. 이게 오늘 이제 기자와의 문답에서 한 얘기인데, 그러면 한국은행법에 있는 금융안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사후적 금융안정이라면 금융 불안정 요인이 이미 존재하고 또는 금융 불안정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소하고 대처할 거냐가 사후적 금융 안정이겠죠. 사전적 금융 안정은 금융 불안정화 요인이 스멀스멀 고개를 드는 거를 어떻게 미연에 잘 방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이 걱정하는 것이 사후적 금융 안정을 걱정하는 걸까요? 그것이 현재 한은법에 들어가 있는 한은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맨데이트냐? 그러려면 한국은행이 사후적 금융 안정을 위한 다른 수단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통화정책이나 뭐 기타 일부 다른 금통위 권한에 있는 다른 일부 권한만을 이용한다면 그 금융 안정은 사전적 금융 안정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다. 그리고 그 말은 금융 불안정 요인이 새로 생겨나거나 확산되는 걸 방지해야 된다. 그렇다면 최근 일요일 이후로 한 번도 올리지 않은 3.5 사이에서 하반기에 가계부채가 막 늘어나는 건 사람들이 3.5 기준금리를 높고 긴축적이라고 생각해서 늘어났다는 말인가? 만약에 가계부채 특히 주담대가 늘어나는 것이 금융 불안정 요인이라면 금융 안정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린다는 말이 과연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곽 교수님께서 잠깐 한은법 슬라이드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한은법은 이제 그 2008년에 금융위기, 서프라임 위기를 겪으면서 기재위에서 여야가 선제적으로 한은과 기재부가 모두 반대하는 과정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한은은 싫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런데 그 이전의 한은법, 즉 IMF 때 만들어진 97년 말의 한은법에는 한국은행이 자꾸 요리조리 말 바꾸면서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너 딴소리 말고 요거만 확실하게 해 라고 한 겁니다. 그게 뭐냐? 물가 안정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한은법은 어떻게 돼 있었나 하면 한국은행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통화가치 안정. 이때는 한은법의 목적 조항이 3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통화가치 안정. 두 번째가 은행, 신용제도의 건전화 및 그 기능 향상에 의한 유용한 자원의 운용, 이 비슷한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금융안정의 의미를 한은법의 개정 연역에서 찾는다면 은행 및 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2008년 이후에 법제적 논의가 서프라임 위기 이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는 점에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지만 그것은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과 저것이 상충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저는 금융 안정을 위해서라도 지금 금리를 안 올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도만 풀어주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더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 오늘 이창용 총재가 6명의 금통위원 중에 4명이 향후 3개월 동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앞으로 금리 올릴 가능성을 많이 언급했어요. 시장은 저 그냥 겁죽이다. 오후에 나온 언론기사 한번 검색을 해보시죠. 금리는 어차피 동결된 거고 내년 중반에 연준이 내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슬그머니 하반기에 내릴 거다.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통화당국의 레퓨테이션이다. 통화정책의 목표가 그런 걸 어떡하냐. 미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미국 연준법에 따르면 미국 통화정책의 목표는 완전고용의 유지와 물가 안정입니다. 즉 명시적으로 성장 또는 고용과 물가 안정을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금융 안정도 물론 보겠죠. 자, 그러면 작년에 금리 올렸다가 올해 실리콘밸리뱅크 날라가고 뭐 여러 은행 날라갔죠. 그럴 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실리콘밸리뱅크 망하고 금융 불안정 있고 실업도 생길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못 올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물가가 불안하면 금리 올릴 거야. 중앙은행은 실제로 실리콘밸리뱅크 이후에 미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완전고용이 중요한 통화정책의 목표 중 하나인데도요. 우리나라 완전고용 없습니다. 경제안정 원칙적으로 없어요. 거기 그런 문자열이 없습니다. 한국은행법에.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증권 애널리스트나 경제학과 교수들에게 PF 대출이 위험한데 한국은행 금리 올릴 거야? 못 올릴 거야? 아니면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으니까 그래도 금리 올리겠지. 둘 중에 어디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레퓨테이션이다. 그리고 내년도 전망을 보시면 올해 이제 하느니 오늘 수정 전망한 게 3.6%입니다. 그러면 연말 기준으로 보면 약 113쯤 돼요. 지수 수준이. 거기서 이제 대충 역산을 해보면 뭐 11월 달 수치는 이미 관계기관들은 11월 25일 지났으니까 실적치 다 가지고 있고 내일 발표가 뜨겠지만 3.6 가능성보다 또는 상회할 가능성 꽤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은 이제 말대말이니까 3.6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단 한 번도 목표 범위 내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2% 근방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못 올리겠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내년도 물가 예상도 연말 기준 2.1%인가 그렇거든요. 그 말은 상반기 내내 2%를 히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사실은 미 연준에 대해서 독립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때 말의 취지는 이랬던 것 같아요. 국내적으로는 독립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연준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없다. 그때 이제 이런 취지의 말이 유행했었죠. 지금 연준에 대해서 독립성이 있어요. 연준 올리는데 안 올리고 있거든. 과연 국내 정치에서 하느니 독립성이 있냐? 아까도 말했지만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 계속 끊어주고 정부가 쓰는 마이너스 통장 끊어주고 다르게 볼 사람도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금융안정 그거 중요한 거니까 그럼 금융안정 사후적 금융안정 하자. 그러면 저는 한국은행이 우리 사후적 금융안정 하려고 한다. 그럼 하는 법 개정해서 한국은행 통화정책
그 공개시장 조작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금은 주로 은행하고만 하잖아요. 나 증권사하고도 해야 되겠다. 니네 증권사 PF 대출 때문에 쓰러지면 어떡할 거야? 나 증권사가 발행한 채권 내가 직접 매입할게. 뭐 여전사가 발행한 증권 내가 직접 매입할게. 공개시장 조작 대상의 기관 범위도 늘리고 대상 증권도 늘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한국은행은 지금 독자적으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아까 우리나라 기재위의 어떤 그 논의가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의 국회 기재위의 논의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너무나 공감합니다. 기재위가 한국은행도 기재부도 전혀 컨트롤하고 있지 못해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는 정무위원들을 무서워합니다. 기촉법 어저께 간신히 엊그저께 부대 의견 달아가지고 통과됐어요. 그거에 구조 개선과 목숨이 달려있는 이제 거기 근무하는 애들이 저기 밥그릇이 왔다 갔다 하는 법인데 근데 한국은행이나 이 세법 개정안 물론 뭐 이념적인 논의는 있지만 실제로 따끔하게 들어가서 무서워할 만한 발언들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고 그러나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과거 2021년 이전의 한국은행과는 많이 달라졌다. 특히 저는 올해 7월, 8월이 분수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7월까지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작년에 열심히 올렸기 때문에 시차가 미안하지만 시간이 많이 네, 예, 네. 시차가 발생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8월 달부터 물가가 갑자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몸으로 액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지 않나. 그 모습을 안 보이니까 바로 9월부터 가계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